동기부여 연설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간절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간절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간절함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간절할 정도로 바라는 마음은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나 있지, 우리 같은 보통 환경에 놓인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간절함을 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간절함 없이 의욕을 샘솟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해커 자청님이 추천한 책이자 일본 정신과 전문의 가바사와 시온이 지은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를 통해 간절함 없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렛츠가 기릿!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 타령은 이제 그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우리 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단기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분비되면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회사일 때문에 번아웃에 빠지는 것도 이 노르아드레날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여러분이 의지력이 없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으며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노력으로 커버하려 할수록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기는 일에서도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바로 행복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뇌과학 관점에서 행복이란 도파민 분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보면 행복 이꼴 도파민 분비가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무엇보다 이 도파민은 목표를 세우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왕성하게 분비되며 그 행복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뇌는 도파민을 더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파민을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행복 물질이자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켜 의욕이 샘솟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에 7단계 액션 플랜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간절하지 않은 사람도 도파민 팡팡 터뜨려서 의욕이 샘솟게 하는 7단계 액션 플랜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기습 선물로 1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생긴 꽁돈에 여러분은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기분은 잠깐 좋겠지만 도파민이 분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목표가 있을 때에만 분비되기 때문이죠. 저자에 따르면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한 번 더 분비되죠. 즉 도파민의 도움을 받아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거창한 목표나 너무 쉬운 목표가 아니라 적절히 도전적인 난이도의 목표를 세우면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억만장자가 된다를 월 수입을 10만원 늘린다로, 개인 콘서트를 한다를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다로, 현명한 사람이 된다를 김단단 채널을 구독한다로 뭔가 이상한 게 끼어 있었다면 기분 탓입니다. 추가로 저자는 원대한 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 그 목표를 연간 목표, 분기 목표, 월간 목표, 일간 목표 등으로 쪼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승1대의 원대한 목표를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더 오랫동안 분비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여러분은 심상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상화란 쉽게 말해 원하는 목표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 심상화가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구체적인 상상은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상으로 분비된 도파민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의지 레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단계에서 말한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개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대한 목표일수록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파민의 동기부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지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라면 멀리 있는 목표보다는 금방이라도 상상 가능하고 달성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는 것이죠.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목표를 글로 써붙이거나 사진을 붙이면 더 큰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제 지인은 멋진 몸매를 갖고 싶은 마음에 비키니 모델 사진에 자기 얼굴 사진을 붙여놓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그게 뭐냐 크크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저자피셜 진짜 효과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또한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을 수시로 보급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잘 보이게 써놓거나 여러분의 목표와 관련된 사진들을 오려붙여 꿈 지도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되고 싶은 모습 등을 오려붙여서 액자에 넣거나 하는 것 말이죠.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여러분이 적절히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할 때 긴장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할 때에도 즐겁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긴장이라는 단어를 흥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브룩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긴장된다를 흥분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발표, 노래 경연 등 분야를 막론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흥분된다 라고 외치면 큰일 나니까 말로 할 때는 혼자 있을 때만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도파민을 조력자로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긴장을 흥분으로 바꿔서 즐겁게 실행해봅시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팀은 라커룸에서 서로 샴페인을 뿌려가며 떠들썩하게 우승을 축하합니다. 누군가는 뭐 저렇게까지 난리를 떠냐라고 할 수 있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게 강력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승한 축구선수의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의 기쁨을 느끼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에 더해 축구선수의 뇌는 뒤풀이 파티의 즐거움을 우승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탐욕스러운 뇌는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방출해서 축구선수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달성한 목표에 걸맞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뇌에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면 뇌는 의욕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충분히 성대하게 자신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간혹가다 자신을 몰아붙이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뇌가 오히려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상을 안 주네? 에이 할 맛 안 나네 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잘한 만큼 자신에게 상을 주도록 합시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뛰어난 기록을 냈을 때의 인터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조금 부족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태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춘다고 합니다. 더 발전할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표보다 더 높고 어려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7단계 1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원피스의 루피, 드래곤볼의 손오공, 나루토의 나루토라고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도파민 팡팡 7단계 액션 플랜의 1에서 6단계 과정이 소년 만화 주인공이 성장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루피의 원대한 꿈은 해적왕이지만 약한 적부터 점점 더 강한 적들을 상대하며 꿈에 가까워집니다. 나루토 역시 호카게가 꿈이지만 약한 적부터 물리치며 결국 호카게가 되죠. 여러분이 도파민을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일단 큰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이 도파민 팡팡 7단계 액션 플랜을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은 바로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에서 6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진짜 믿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 하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작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패배보다 승리 횟수가 많으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잘한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도파민을 아군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 등 여러분의 뇌를 120% 활용할 수 있는 꿀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존파!